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재수종합반 설명회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자, 설명회를 시작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저기 수학과 지금 관장하고 있고요. 네, 재수반 수업하고 고3 단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워들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 지금 고3 학생들 위주로 설명하는 거라서 고일리 내용을 좀 빼고 고3 위주로 설명할게요. 이제 3월 들어가면 바로 이제 고3 생활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윈터가 끝나고 나면 3주가 붕 뜨죠. 그 사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윈터 스쿨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윈터스쿨 후속 프로그램 특징, 그 다음에 운영 일정, 그 다음에 종류, 학년별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후속 프로그램은 지금 윈터스쿨하고 동일한 체제로 하는 거예요. 급식 그대로 나오고 셔틀 그대로 운영하고, 네, 그래서 자습을 하는 건데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단과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윈터스쿨처럼 종합반처럼 시간표가 짜여 있는 게 아니라 단과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멘토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주위에 있는 괜찮은 독서실 이런 데를 가시면 독재 이런 데를 가시면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요일마다 한 분씩 뭐 국어 한 분, 영어 한 분 이런 식으로 격주로 나오시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저희는 쌤들이 상주에 계시고 그다음에 스카이 멘토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줄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습실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신관에서 운영을 할 거고 자습실은 50개가 있어요. 선착순 마감이 됩니다. 50명이 넘어가 버리면 교실에서 자습을 해야 된다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라브를 독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윈터스쿨 하는 거랑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에 자습만 할 수도 있고요. 단과 수업만 들으셔도 되고 또는 자습과 단과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습만 한다 그러면 7시 50분까지 지금 윈터스쿨과 동일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4시간 자습하고 점심 식사 4시간 자습하고 저녁 식사 그 다음 3시간 자습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단과 과정만 하게 되면 지금 고3 단과는 토일에만 강의가 깔려 있습니다. 국영수, 그 다음에 과탐, 수리논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차차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자습을 하시면 되고 토일에만 시간에 맞춰서 자습 외에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고1 단과 고2 단과 생략하고 고3은 라자연 쌤하고 조현범 쌤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조현범 쌤은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라자연 쌤은 좀 이따가 설명해 하실 거니까 그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투스에 키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자연 쌤은. 그래서 곧 인강도 하실 거고 하셔서 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제가 할 겁니다. 저 혼자 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조인한 쌤하고 이호승 쌤 두 분이서 영어를 맡으실 거고
탐구는 물리하고 화학, 백보영 쌤하고 김원준 쌤 하실 겁니다. 두 분 다 지금 인강을 하고 계시고, 김원준 쌤은 EBS에서 한 10 몇 년간 수능 특강 강의를 하셨던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라고 추천드리고, 자, 논술은 하태진 쌤, 인문 논술, 이철주 쌤이 수리 논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본인이 이제 체제가 좀 안 맞거나 이런다면, 내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논술 준비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금액이 있었죠.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었나요? 네, 여기 있죠. 네, 자습 관리비가 20이에요. 그래서 요 20에 개별 단가 금액 이렇게 포함되는 게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그냥 상주에 있으면서 지금 윈터스쿨 하는 것처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양이 여러분 평생 공부한 양보다 많죠. 그죠. 갇혀 있기 때문에 어디 뭐 도망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휴대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인스타를 볼 기회가 없고 유튜브를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기가 훨씬 더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왔다 갔다도 셔틀이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려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요구했었어요. 이 후속 프로그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왔다 갔다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갇혀 있는 채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강절 수강하면 5% 할인도 해준다니까 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수요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죠. 혹시 궁금하신 거, 이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습과 수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수학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수학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 여기서 단과를 시작했고요. 작년에 결과도 괜찮았고, 그래서 올해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렇게 졸업했고, 서영고 역계열 항상 제가 여기만 단과를 이제 처음 한 거,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강북에서 냈었고 대치동에 냈었습니다. 했을 때 항상 1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했었고요. 하이퍼 총설 전체에서 강의평가 1등이에요. 다 1위입니다. 성적 강사도 1위고, 뭐 특강하면 애들 100명씩은 기본으로 다 들었고,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 수업을 하고 있겠죠. 재수생들이 특강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정규 수업 외에 돈을 내고 추가로 듣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오전 오후에 수업 듣고 저녁에 남아있는 동안에 추가로 수학 특강을 들어서 또 보완을 하는 뭐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추가분을 내고서라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대기일 받아서 100명씩 했으니까, 그 재수생들이 선택한 강좌니까 그만한 메리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왜 힘들어하냐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일단 부족해요. 재수생에 비해서. 여러분은 수능 준비만 할 수 없어요. 내신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고 또 좀 놀아야 되고 중간고사 끝나면 뭐 또 활동도 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귀찮아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싫어하세요. 자,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수능은 28문제가 정형화돼서 나와요. 두 문제는 조금 변형되겠지만 그 28문제를 익숙하게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럼 수능에 그 문제가 나오면 가볍게 풀어내시면 돼. 자, 사전짜리가 14문제 중에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8문제 정도를 맞춰버리면 나머지 4문제를 맞추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기출 문제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보통 지금 재수하는 애들 보통 들어오는 애들 보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수능을 치러 가는 애 별로 없어요.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 풀고 시험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꼭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레벨에 맞지 않은 문제를 풀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풀면서 시간 낭비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나 중킬러 이상의 문제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풀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문항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풀어 나간다는 거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애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강에 의존한다는 거. 인강은 좋아요. 집에 누워서 봐도 되고 소파에 미식에 누워서 봐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강만 듣는다는 게 문제야.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강을 들으면 마치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해주는 게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그게 본인께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우진이 너희를 모르잖아. 그죠? 인강을 보고 모르는 걸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우진 책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하나씩만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못 풀면 다음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모르면 끝나는 거야. 다 해설 보겠죠? 설명 듣죠? 아, 그러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끝이란 말이야. 그 문제가 변형됐을 때 여러분이 대응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인간 교재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 강의하기 편하게끔. 딱 한 문제만 넣어놨다고. 그 설명만 들을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변형이 돼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건데?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 설명 듣고 나면 아 이거 지금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조금 변형되면 못 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형을 해요. 한 문제를 서른 문제 유형으로 변형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풀 리가 없죠. 그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들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한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그래서 수능에 나온 28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수능장에서 한 번에 깔끔하게 풀어내죠. 이제 제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풀다가 지우고 이런 시행을 거치시면 점수는 안 나와요. 한 번에 깔끔하게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과 주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반복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어요. 자, 지금 나오는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4점짜리 문제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둘 다 알면 풀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주제별로 나눠보면 주제가 2개 또는 3개가 엮여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기조가 조금 바뀌면서 계산력이 조금 강화됐어요. 그래서 계산 연습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계산 연습부터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팁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수능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문제를 이것저것 막 틀리다 지우고 풀었다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건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걸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수학 공부의 방향성을 좀 정리한다면 선택 과목은 미적 확통 기하에 이제 완주가 필요하죠. 공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선택 과목을 다 하지 않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수업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내신형 공부와 수능형 공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전부 다 동네 학원 다니시면서 내신 대비하셨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 그걸 수능스럽게 바꾸셔야 돼요. 모의고사스럽게 바꾸셔야 돼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스럽게 바꾸는 게 아니라 평가원스럽게 바꾸셔야만 시간 안에 간편하게 문제 풀어낼 수 있다고.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수업과 교재를 잘 정리된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지금 반을 찢었죠. 레벨별로. 왜 찢었냐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찢은 거야. 그러니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부 얼마 안 하셔도 돼요. 3등급 받으려면.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근데 1, 2등급을 받으실 분들은 킬러 주제도 정리하셔야 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럼 공부량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등급이 목표인 학생과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의 공부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면 되고 3등급은 그냥 나와요 사실. 3점짜리 7개 틀리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4점짜리 7개만 틀리면 3등급이야. 그게 왜 어려워? 어려운 거 다 안 풀어도 돼. 다 버려. 맞출 거만 맞춰주면 무조건 3등급 나온다. 알겠죠? 이게 산술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앞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 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또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반복해서 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런 거야.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고 넘어왔죠? 미분을 하고 있죠. 그럼 함수의 극한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주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차가 한 3회차 돌고 나면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 좋은 교재, 학생의 실천,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고3 내신은 고1리 내신과 좀 달라요. 고1리는 학교별로 출제 난이도 좀 다르기도 하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딱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학교 내신 칠 때 막 두세 권씩 돌리고 막 이렇게 아마 시험 쳤을 거야. 근데 고3은 딱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네, 고3 수능은 딱 수능 스타일로 출제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가 안 되면 내신 성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스럽게, 수능스럽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정리된 EBS 변형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능 수업은 전문가, 고3 전문가한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한 자세한 개념, 뭐 이런 것들, 실전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컨텐츠라든지 효율적인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애들이 왜 저를 선택했는지 한번 보면, 자, 시기에 맞게끔 교재와 자료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엊그제 1월 모의고사 치고 유사문제 드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면 그런 자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6월, 9월 변형 문제는 3, 4번씩 나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평가원 시험은 그런 식으로 추가 자료가 나갈 거고 기본 교재, 문제풀이 교재, 심화 교재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교재 지금 프린트로 나가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계속 끝까지 나가면 50회차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수능 전날까지 볼 수 있는 양이 나갑니다. 그 다음 위클리 모의고사, 그 다음에 타임 어택이라고 어디 빠졌는데 약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타임 어택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24문제짜리 4점짜리 6개를 날린 시험지가 나갈 건데 그걸 매주 하나씩 푸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럼 뭐 당연히 못 푸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을 또 하면 되죠. 모의고사 예상 문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원장님 들으시면 안 좋아하겠지만 자, 우리 학원에서 돈 주고 사는 컨텐츠들이 꽤 많아요. 재우생들 돈 주고 사는 거 제가 무료로 다 드립니다. 원장님 모르게 무료로 다 드리고 아마 올해는 서바이벌 컨텐츠가 아마 이투스에 들어올 거예요. 시대인재에서 쓰는 거. 그것도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해설 강의들도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은 전부 다 카페에다 업로드 돼요. 그래서 혹시나 결석을 하거나 필기를 못 하거나 졸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카페 보시면서 필기를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다 강의 영상 녹화 이런 거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카페에다 질문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가시니까 평소에 이제 평일에 꼭 질문하기 좀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 카페에다 글을 남기셔도 되고, 근데 부끄럽다고 잘 안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브로셔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죠. 거기다가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그 카톡은 보통 시험 기간 되면 불이 나게 새벽까지 문자가 오더라고요. 2시까지 막 보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 되면 제가 한 2, 3시까지는 안 자고 있거든. 카톡 올까봐. 그래서 그거 답변해드리면 다음날 시험 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자 이제 작년에 제가 이걸 하진 않았는데 작년 가을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적 관리라는 걸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자료 그거를 채점을 해요. 이렇게 채점을 하면 종류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한 달짜리만 뽑았는데 한 달 동안 1226문제를 푼 거고 그거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불족한 단원들이 구체적으로 잘 표시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자료를 받으셔서 더 풀어보시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제 자랑을 좀 하면 잘 가르친다는 거. 뭐 고3 강의를 청소에 많은 쌤들이 계시지만 고3 강의를 하라고 시키는 이유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이야기했던 21번, 29번, 30번이 똑같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카톡도 많이 왔었고, 뭐 배웠던 유형들이 많이 정리돼 있어서 시험을 쉽게 풀 수 있었다, 뭐 이런 카톡들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거. 자, 고3은 미적과 확통이 아마 고3 마지막 내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EBS 특강,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겠죠.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저도 만들지만 외부에서 만든 것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이런 자료가 나와요. 기출. EBS 문제를 새 형태로 변화를 시켜요. 변형할 수 있는.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애들한테 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시켰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별로 수능 특강에 숫자만 바꾸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숫자만 바꾸는 건 아니고 유형도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걸릴 수 있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미적 선택인데 확통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 자료만 푸시고 시험 치시면 돼. 그렇죠? 확통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확통 자료를 푸시는 게 맞는 거고, 보통 이제 확통하는 애들은 시험을 치진 않지만 미적하는 학생들은 보통 확통이 공통이니까 그때는 확통 공부를 따로 하지 마시고 이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만 푸시고 시험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 외 자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교재는 전부 다 드립니다. 무료로. 이런 교재들 다 만들어서. 그래서 단과 듣는 애들은 교재를 한 권도 사지 않아요. 수능 특강 사지 않습니다. 수능 완성 사지 않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요. 실전 모의고사 아무것도 안 삽니다. 제가 다 드려요. 풀만한 거 전부 다. 제가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거 다 보고 변형해서 다 문제 드리니까 자료를 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교재도 아무 필요 없다는 거. 주는 것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신 대비를 했었고, 자, 뭐 최적화된 교재, 저희 이제 수능 교재인데,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 함수 해석하는 거, 이거 그냥 샘플로 하나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알아두시면 절대값 형태의 등차 수열 형태를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림만 그리면 답이 나오니까 이런 식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컨텐츠랑 올해 수능과의 비교를 좀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형태, 저기 있는 형태랑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사한 형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능장에서 푸는 문제가 낯설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극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화시켰죠.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똑같이 나왔다. 그 다음에 15번. 이거 완전 똑같아요.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홀수 짝수. A3과 A4이 39. 쟤는 A6과 A7이 3일 때.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수능장 가면 바로 맞추겠네.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15번이면 이게 제일 최상위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고민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공부하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새로운 문제는 풀면 안 돼. 그건 손대면 안 되는 문제야. 내가 아는 문제만 풀어야 돼. 근데 보면 다 아는 문제면 다 풀 수 있겠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고. 근데 이게 21번. 작년에 제일 많이 틀렸던 거 애들. 자, 보시면 t-가 t 플러스에 대한 최대값을 gt라 잡기로 했죠.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다음 함수만 차이가 있어요. 이거 왜 적중했냐면 EBS 있었어요, 사실. 그 EBS를 변형해서 제가 넣은 거였어요. 그 EBS 문제가 또 변형해서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EBS를 잘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왔었고, 그랬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 활용하는 거라든지 상감수 활용도 그 외에 많이 적중했는데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나올 게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막연하게 시험을 준비하시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능 그리고 자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그 다음에 사관학교 이 네 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수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한 다음에 그 유형들을 잘 나눠서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평이 끝나고 나면 공부할 양이 반으로 줄어요. 딱 목표가 정해져 있어. 그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나올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점수를 만들어냈었고 그렇게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 6월까지는 수능 기출문제 분석 및 수능에 대한 개념, 실전 개념들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1등급이나 4점 중킬러 위주의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 놔두시면 돼요. 그때 컨텐츠 나가는 것들의 종류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시간표는 제가 지금 2월 17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개강을 할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반이 두 개예요. 2등급 이상반과 3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2등급 이상 경우는 모의고사 풀어본 경험이 조금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의고사 3 정도 되는 학생들 또는 뭐 4등급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나눈 기준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이거야.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여유가 있으시면 위에 반을 하시는 게 좋아. 근데 나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생각이 없어. 그냥 떠먹여주길 바래 라고 하면 2반을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2반은 기본적인 것부터 기출까지를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2반에서 조금 더 실력을 배양하시는 게 더 좋아요. 3등급을 받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급한 얘기겠지만 10달 동안 3등급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충분히 6월에 3등급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것만 공부하시면 3등급 그냥 나와요. 네. 아이고야. 네. 전속도를. 네. 자, 그래서 2등급 이상은 공부할 양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고, 나는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최저로 3등급만 필요해. 라는 학생은 이번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나는 1, 2등급을 좀 목표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라는 학생들은 입안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두 강의 다 카페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입안을 듣더라도 이 강의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고 입안에 있더라도 여기서 하는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손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은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확통은 시간이 제가 잘못했네요. 3시 40분부터
6시 40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감기가 안 나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브로셔에 시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비용은 죄송해요. 자, 비용은 수원호수트에서 확통하고 해서 이렇게 혹시 기하 선착단은 수원수트만 수강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료와 교재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는 거. 강의료만 내시면 된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 학원들, 중동, 상동 지역의 학원들을 금액을 좀 알아봤더니만 대부분 다 이 정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싼 맛에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이라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동네 학원들은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 이런 가격을 주면서 교재비 따로 받아요. 근데 교재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컨텐츠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이제 배웠던 애들이 이제 입결인데 100분이 53이었는데 106? 106? 아니죠. 53%인데 만점 받아가지고 경희대 경희대 의예과 갔던 애.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이 50% 향상한 학생. 그 다음에 얘는 미적분 45점에서 91점. 네,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얘는 경희대 한의에 갔던 애. 네. 이 학생인데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수능 날만 되면 수학을 갈아왔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멘탈을 좀 강화를 시켜서 경희대 한의에 보냈습니다. 한양대 경영 100분위가 88에서 99 뭐 이렇게 됐던 애. 그 다음에 얘는 68에서 94. 네. 얘는 동국대 한의에 갔어요. 이 점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었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던 여학생.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올해 작년에 다녔던 애들 입결. 지금 수시만 발표가 난 거고 정시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순천향대여대, 조선대 치대, 그 다음에 카톨릭 약학, 경성대 약학, 그 다음에 고대, 이대, 홍대, 조선대 치대, 인하대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정시 쓴 애들이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쓴 애들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나면 또 카페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입시센터를 운영할 기회가 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건 뭐냐면, 수시 쓸 때 하고 정시 지원할 때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자, 단과를 듣는 이유,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학에 대한 고민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여기 수학원을 다니고 있어. 여기 단과를 다니고 있으면 나 혼자 스스로 수학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에 대한 고민은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성적을 아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어디 갔죠? 아까 프로그램 있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제가 계속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만 채워 나가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아는 것도 쓸데없이 막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지.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우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잘 채워드릴 거고, 작년에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이 있고 그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채워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실 분들은 꼭 오시기 바라고, 열심히 안 하실 분들은 다른 학원 가서 공부하시고
재수하고 여기 오시면 돼요. 알겠지? 네, 재수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농담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잘 보내셔가지고 자, 이 시기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부천청소학원 국어 강사 라자윤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어 고3 단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오늘 저랑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현재 부천청소학원에서 단과 수업 진행하고 천재교육 밀크티 인강 촬영하고 있는 강사고요. 지금 제가 이 부천청소학원에서 만든 양력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국어 내신, 고1, 고2 학생들 내신을 따졌을 때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 이상이 1등급이고요. 2등급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1, 2등급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능, 국어 배출한 학생들은 이제 70% 이상이 최종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제 수업 듣고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이 85%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혹시 제 수업이 좀 궁금하다, 아직 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이투스에서 이투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윈터스쿨 여러분들 보셨죠? 네. 고1, 고2 해설 강의에 들어가면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 작성을 해준 이 수강 후기들을 기준으로 제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특징들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이 학생은 이런 내용들을 써놨네요.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다수 수록한 새로운 교재를 매 분기도 아니고 매 달도 아니고 매 주 나가고 있다는 점이 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혹시 선생님 문학 기본 수업 듣고 있는 친구 있나요? 손? 맞네요. 네, 주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퀄리티의 자료가 나가고 있다는 점 아실 텐데요.
실제로 그 자료들은요, 지금 전부 다 대치동에서 15년 이상 그 출판과 교재 연구하신 그런 연구원분들이랑 함께 연구소 운영하면서 만드는 교재들이에요. 그런 교재들이 항상 always 여러분 집에 쌓이고 쌓일 만큼 나간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내용들이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고3 1학기 때 EBS로 내신하잖아요. 그런 EBS 내신이랑도 연계가 돼서 내신도 함께 대비가 할 수 있는 자료들로 학기 중에는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 하나하나 분석한 교재들 많이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네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제 수업 듣자마자 수직 상승을 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 말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딱 붙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과 또 내신 기간에는 끝까지 함께 해준다 라는 점을 주된 포인트로 적어줬어요.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여기가 대형 학원이고 또 선생님이 워낙에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자기 개인한테는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게 아닌가, 뭐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본인 취업 파트 이런 거 잘 몰라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3도 내신 대비도 다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내신 대비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클리닉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학생들은 정말 고1, 고2 학생들 이상으로 고3도, 고3이라고 내신 안 해줘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다 불러서 끝까지 밀착 관리를 해주는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사실요,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저한테 스카웃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옮겨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출강을 좀 해달라.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올해 그 제안들을 다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여기서 수업하고 여기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올 때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치? 그렇지. 그만큼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올 때 저는 항상 NPC처럼 있으니까요. 원하는 자료. 고3이면 정말 많아요. 필요한 자료가. 혹은 내가 받고 싶은 추가적인 교재. 질의응답.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언제든지 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주간 테스트 또 이제 매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간 테스트를 보고 나면 매주 자신이 틀린 영역과 유형이 어디인지, 그래서 어디가 취약 파트인지를 알려주는 성적표가 나가고 그에 대해서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지문 풀어보면서 주간 테스트 통해서 실력 점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키마 교재, 이것도 받아본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제 우리가 고3 됐으니까 기출 분석이랑 EBS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너네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법 지문이나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이런 거는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요. 혹은 진짜 개소리 같은 말도 합니다. 선생님, 전 문과라서 과학 지문을 못 풀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사실 국어 공부라는 거는 본인의 배경 지식과는 상관없이 처음 보는 지문을 항상 정확하게 읽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제 5등급 이하라는 경우에는 너무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스키마 교재도 나가고 있다. 배경 지식 정립 교재도 나간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고3 내신도 고1, 고2 내신처럼 소수 인원으로 각각 범위에 맞게, 뭐 우리는 엄매 수특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수특 엄매 따로 봐주고, 우리는 짜증나게 3학년 1학기인데 독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기출지문들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렇게 봐서 따로 대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신까지 한 번에 대비를 해
준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고3이면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내신 얘기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국어학원들 충분히 알아보면 느끼겠지만 고3 1학기는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해줘요. 왜냐? 이미 내신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난 핵정시다 가 된 친구들도 많고 또 내신 대비 수업을 따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왜냐면 고1, 고2 때는 사실 교과서 이런 거 해주면 되는데 고3은 내신 대비를 해주려면요 수특을 다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고되고 어려워서 거의 안 하거든요. 해드립니다. 그 말인즉슨 EBS 전 지문, 수능 특강 전 작품 전 지문에 대한 분석이 전 다 들어가요. 수특 이제 나왔죠? 보셨나요? 네. 다 해드립니다. 정말 다 해드리고요.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EBS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EBS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고 했을 때 문학 연계율이 5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 비연계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 출제 예상 작품이랑 연계될 다른 작품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계 작품들도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통합해서 학습하는 교재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선택 과목 있잖아요. 왜 우리 목요일날에 이투스 모의고사 보고 나서 쌤이 여러분이랑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암담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화작 보고 들고 왔어요. 2개 틀렸어요. 너 이거 푸는데 몇 분 걸렸어? 한 18분? 정말 18분? 18살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또 언매! 들고 와서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언매는 제가 사실 아직 개념 공부가 덜 돼서 이거는 뭔지 몰라서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화작은요. 12분 컷. 정말 아이디어라면 12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학, 독서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언매는 읽고 푸는 거 더더욱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 바로 푸는 겁니다. 거기 쓰여있는 지문, 보기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 망해요. 10분 컷 해야 됩니다. 본인들 그저께 시험 본 거 시간 생각해보세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12분 컷, 10분 컷이라는 거는 시간만 그렇게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맞는 걸 전제로 12분 컷, 10분 컷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작이랑 언매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신속하게 근데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화작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덜 읽어야 됩니다. 독서랑 정반대예요. 독서는요. 정말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작은 그렇게 읽으면 제가 뒤통수 한 대 때립니다. 화작은 최대한 안 읽고 최대한 덜 읽고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런 스킬들을 항상 체화하는 훈련을 화작반에서는 진행을 할 거고요. 언매는 역시나 보기를 자꾸 참고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문법 이론 정리를 해야겠죠. 매체는 쉽습니다. 매체는 화작처럼 그 패턴 파악을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그 언어 파트, 문법 파트가 문제잖아요. 그 파트는 우리 2월 17일 수업에 첫 개념부터 같이 다시 나가니까 그때 꼼꼼하게 다지고 기출분석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거 윈터스쿨 모의고사 화작 문제들이거든요.
35에서 37번 발표였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시죠? 얘 보고 파악해야 될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얘 보고 파악해야 될 부분만. 그럼 얼마나 조금 읽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너네가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다 읽진 않아도 여기는 좀 열심히 읽거든요? 여기도 전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봐봐. 좀 글씨가 깨지는데. 첫 번째 문제. 강연 발표는 항상 첫 번째 문제 이겁니다. 말하기 방식.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각각 어디 있는지 다 읽어보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가 아니라 이 선지들은 화작에서 항상 반복되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가 어디인지 선지만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경험 제시, 공감 유도. 어디 있겠나요? 처음, 그치? 처음 가서 이거만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질문을 한다? 이거는 그냥 멀리서 이 지문 생긴 꼴 보면서 물음표 많이 달려있는지만 보면 돼요. 중간중간에 물음표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얘 있는 겁니다. 3번, 청중에게 권유. 이거는 관심 유도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청유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처음 아니면 끝에 있어요. 그러면 4번 발표 선정한 이유, 화제 선정한 이유를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다. 얘도 1문단에 있겠죠. 5번 청각 자료를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발표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 항상 처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얘가 이 3번이 처음 아니면 끝일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얘는 물음표 있는지만 보면 되고 첫 문단 읽으면 다 나와요. 1문단에 이 요소들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36번 자료 활용 계획이죠. 이것도 강연 발표에서 항상 나오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료를 활용했어요.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지 아닌지 글에 쓰여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 활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게 비언어적인 거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 자료 1을 보여주며 괄호 그림을 제시하며 괄호 그래프를 가리키며 이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뭐야? 괄호 쳐져 있는 위치들만 보면 된다고요. 정확하게 괄호 쳐진 바로 옆의 문장들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얘가 이제 강연 발표에 항상 나오는 세 번째 문제거든요. 학생들의 반응 묻는 문제. 이건 어떻게 풀까요? 어디 읽어야 될까요? 보기? 보기 당연히 읽어야겠죠? 지문에서는요? 지문 안 읽는 거죠. 이 학생 1이 보기에서 뭐라고 말했냐? 학생 2가 뭐라고 말했냐? 3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 보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문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도 모르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요. 지문 다시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보기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읽어야 되는 거는 여기랑 자료를 가리키며 이 괄호 5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금이 어쩌고 검은고가 어쩌고 하나도 모르고 푸는 거예요. 알았죠? 화법이 이 정도. 또 그리고 장문 유형들이랑 아니면 토론, 토의, 대화 이런 각각의 유형들에서 이렇게 안 읽고 혹은 덜 읽고 푸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스킬들을 반복해서 체화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할 거예요. 알았죠? 엄매는 문제만 볼게요. 자, 엄매 이번에 이것도 윈터스쿨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직 이거 조금 헷갈려서 이래요.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란 현상에다 언제 읽고 있나요? 우린 앞으로 기억,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바로 어떤 규칙인지 알고 니은, 여는 현상 되어 있으면 여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분명하게 알고 이 글 읽지 않고 기억, 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는 현상 모두 나타난 것 여기서 바로 고르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읽을 필요 없죠. 된소리 대기가 뭔지, 자음분 단수다가 뭔지 전부 다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이론들을 함께 배워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독서, 공통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훈련들을 할 건지를 이번 수능 트렌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출제해야 될 수능의 트렌드에 맞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작년 수능 풀어봤나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고3 됐잖아. 왜 아무도 안 풀어본 건데. 어떤 지문들 나왔는지,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 혹시 그런 글은 좀 봤어요? 수능 국어 이번에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 경향은 좀 알아요?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 어려워졌다. 독서 쉬워졌다. 왜? 갑작스러운 그 정책의 여파?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평가원이 문학 작품을 갑자기 너무너무 난이도를 상향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들아 앞으로 문학도 이렇게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비연계 작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라는 가능성을 알려준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문학을 감으로 왠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뭔가 슬픈 내용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셨던 분들은 많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작품을 그냥 문제 보고 선지 보고 보기 보고 대충 파악하는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작품 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문제 중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읽고 5개 중에 4개는 맞는 거니까 그럼 1, 2, 3, 4을 읽고 아 이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때 가서 파악하시는 분들요. 이젠 그게 안 먹힌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특에 나오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이 난해하거나 까다로운 작품이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다 분석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비연계로 나올 파트들 중에서 EBS랑 연계돼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을 분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좀 내재적으로 읽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보통 쌤이 문학 설명할 때 그 보기라는 외적 증거에 의존해서 읽는 법을 많이 설명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고3 올라가면요. 정말 내재적으로 드라이하게 읽는 방법도 같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방식을 1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독서는 쉬워졌다 많이 들었죠. 쉬워졌는데 여전히 오답률 탑 문항들 독서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가 어려워졌다. 지문은 쉬운데 문제 보기 선지가 어렵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독서 중에 오답률 탑2였거든요. 작년 수는. 전부 다 어떤 거. 보기 적용 문제들입니다. 지문은 이해갔는데 보기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A기법은 본문에 나왔는데 B기법은 또 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독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철학 지문에서 좀 많이 본 유형이긴 할 텐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금 살짝 한번 보세요.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보기에 쓰여있는 문장치고는 지나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왕한석, 오징 이런 애들 다 입장 이해했어도 여기다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독서는 기출 변형인데 문제 선지 보기가 어렵게 꼬여있는 변형 문제들을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문학
오답률 1위이자 전체 오답률 1위 문제였거든요. 언뜻 봤는데 엄청 쉬워 보이는데요, 그쵸? 뭐 집주름, 영감, 양서방, 뭐 소설이고, 그치? 현대소설이야 심지어. 현대소설인데 정답률이 내용일치 문제인데 30%입니다. 30%요. 감이 안 오시나요? 전 수험생이 다 찍으면 정답률이 20%예요. 30%면은 다 찍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지금 뭐 다 볼 순 없고요. 정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오는데 갑득이 어미가 또 있는데 그들 모녀를 상대해서도 그럼 얘네가 뭔가 모녀인 것 같은데 얘가 뭔가 나무라는데 갑득이 어미가 귀에 솔깃했는데 알고 보니 얼토당토 없었는데 의득이가 보고를 해줬는데 누구한테 한 거야?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집주름 영감이 이러고 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 지금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은 또 뒤에 나오거든요. 양서방이 갑자기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 보세요.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이게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더더욱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정말 근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고1 국어 공부 처음 하던 때로 돌아가서 소설을 분석할 때는 소설은 서사 갈래,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한 갈래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이야기의 흐름은 사건,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갈등은 인물 관계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인물 관계, 얘들이 어떤 사이냐, 갈등 원인, 그래서 얘네 왜 싸우는데, 로 돌아가야 합니다. 쉬울 것 같죠? 이런 작품에서 하면 안 돼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2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는 계속 기본기를 닦을 겁니다. 왜? 저는 애초에 지금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정 1등급 이런 친구들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와 함께 1년을 할 친구들은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말을 했는데 현재 기준 한 3, 4등급. 저 5등급인데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오케이 거기까지. 그 위에 선생님 저 1뜨다가 가끔 2뜨는데요. 고정 100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한데 제 수업이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이런 기본기부터 1, 2로 올라갈 수 있게 다루는 수업이라서요. 알겠죠? 그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3등급 정도 나와요. 4등급 정도 나와요.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기부터 그 기본기 EBS와 기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수특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평가원 6평, 9평, 수능 기출들 분석하면서 수능에서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그런 개념 이론들을 조금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은 이번 달 말로 마무리가 되고요. 2월 17일에 개강할 때부터는 수능 특강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특 분석을 본격적으로 쫙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EBS 연계 작품들까지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내신도 고3 1학기 내신까지 좀 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7월달 여름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수능 완성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원의 패턴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이런 지문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 나오겠네? 문제 유형 딱 봐도 뭐네? 라는 거를 이때까지는 쌤이 알려줄 건데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직접 찾고 체화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이게 총 1년 커리큘럼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일단 평가원 기출 지문들 함께 수업하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 확인하고 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과제로는 그 지문들 분석한 내용과 이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EBS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지문에 대한 해설과 그 해설 플러스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서로 달라요. 이 문제들 각각 유형별로 대비해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내신 대비도 해준다라는 말은 그냥 어차피 EBS니까 그 지문 해주면 되지 뭐가 아니라 같은 지문 같은 범위더라도 내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의 패턴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또 해준다. 이게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마무리하시면 이때부터는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출제 트렌드가 또 여러 가지 눈에 띄겠죠. 6평 보고 하면은. 그런 트렌드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항상 체크할 수 있는 체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재수종합학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와 협업하는 그 대치동 연구소 분들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같이 팀으로 재수생들에게만 원래는 나가는 그런 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들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 가감없이 여러분들께도 고3 여러분들께도 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게 파이널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커리큘럼은 말씀드린 부분까지고요. 이제 수업 시간이 브로슈어에 있는 시간이랑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 가셔도 되고 써두셔도 되고 우리 윈터 듣는 친구들은 단과 계획서에 걸려있는 시간대와 일치하는 시간인데요. 쉽죠? 토요일에 선택 과목이고 일요일에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엄매 선택하는 친구들은 토요일 9시에서 10시 반, 일요일은 9시에서 12시 오전 이렇게 해서 총 4시간 반이고요. 화작하는 친구들은 토요일에 오전 10시 반에 시작, 일요일은 같이 일요일 9시부터 12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네, 이렇게 시간까지 알아두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윈터 친구들은 쌤한테 따로 또 상담 오시고 지금 궁금하신 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온 학생들은 내려와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어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유인물이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다시 해주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가르치고 있는 조인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면 제가 그 유인물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제가 자기소개를 해놨는데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잘생겼어요. 네, 미안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제 양력 소개를 해놨는데 거기 제가 오타가 하나 나서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TVN 80만의 서울대 가기 시즌2 출연이라고 돼 있죠? 네, 출연이 아니라 괜찮아요. 됐어요. 네. 출연이 아니라 제가 80만에 서울대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통편집 당했거든요. 그래서 출연이 아니라 출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출연으로 붙이시고. 자, 그리고 거기 제가 학생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핸드아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 PPT를 먼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23년에 수능 1등급이 7.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는 7.6%가 나왔어요. 근데 요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추상적 지문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 지문을 안 냈는데 9월 모평에서 1등급이 4.37%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두 번은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냈으면 혹시 수능에는 다시 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능을 까보고 보니까 1등급 비율이 4.28%가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추상적 지문은 없어요. 이게 추상적 지문이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그게 추상적 지문이에요. 근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변별력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주제를 파악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글 전체가 완전히 이해돼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아마도 우리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게 세밀해요. 그러면 그걸 깨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점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을 보니까 소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보면 33번이 빈칸이 오답이 86%예요. 거의 뭐 다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주제 영역은 지문은 어렵지만 전체를 대략 보면 답이 나오는 지문에서 이건 과거의 수능이고요. 지금은 오답을 소거하려면 전체가 이해가 필요하고 해석이 어려워져요. 보통 3줄 이상 되는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선지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하는 공부가 제일 위험하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아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위 킬러 문항은 되게 없어졌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해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커리를 짜놓은 게 워드마스터, 그 다음에 구문독해, 독해사법칙, EBS 이렇게 가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EBS 워드마스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50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50강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강 정도 외운다고 하면 며칠 걸리죠? 50일이요.
그다음에 하루에 2강 외우면 며칠 걸리죠? 25일이죠. 하루에 3강 외우면요? 계산 안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럼 요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단어가 외워져요. 그래서 단어가 외웠다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인덱스가 있어요. 이렇게 획인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어가 들어오면 이게 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냐면 뭐 위쪽에 있는 단어, 아래쪽에 있는 단어, 어제 외운 거 이렇게 외우는데요. 수능은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가 다 들어오면 단어가 외워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이걸 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고요. 다음에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 구문 독해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학습법을 한번 빌드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해피하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행복한 것. 자, 빙 핸섬은요? 잘생긴 것. 빙어 티처는요? 선생님인 것.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ing가 주어로 쓰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동명사라고 하죠? 네, 해볼게요. 자, 길게 갔습니다. 항구와 강 근처에 있는 것 이렇게 들어가죠. 항구나 강 근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인조이가 들어갔습니다. 인조이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 이게 인조의 목적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즐긴다. 항구나 강 근처에 있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가죠. 나는 즐긴다. 항구나 강 근처에 있는 것을 즐긴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에서. 자, 항구와 강 근처에 있는 것으로부터 들어가죠?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와도 동명사라고 하죠? 항구나 강 근처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 without being with him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와 함께 있는 것 없이. 그와 함께 있는 것 없이. 똑같죠 해석이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것 없이. 다음.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뜨면은요, 이게 동명사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어볼스 같은 것, 명사나 소유격을 뭐라고 하냐면 의미상의조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가면 우리 중에 하나가 그와 함께 있는 것 없이. 괜찮아요? 우리 중에 하나가 그와 함께 있는 것 없이. 다음. in sacrificing himself입니다. 그럼 in ing는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데 있어서. 또 가보면 여기 his가 들어왔죠. 소유격이 들어오면 의미상의 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데 있어서. 이 빌드업 과정이에요. 다음. from being the source. 만들어 볼까요? 자, source가 뭐죠? 토마토 소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source는 뭐죠, 여러분? 원천이죠? 원천인 것으로부터. 그러죠? 원천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해볼까요? 그것이 원천인 것으로부터. 똑같죠, 형식이. 자, 그 다음에 자, 룸 템퍼러처란 말은 실온입니다. 실온. 실온에 있는 것 대신에. 실온에 있는 것 대신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최종 목표가 여기에요. 자, 만들어 볼까요, 한번? 요게 되면은 빌드업이 된 거예요. 가능하실 학생. 해봐. 하이본 학생입니다. 저 바로 되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온에 있는 것 대신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문장을 해나가면서 글이 확장이 일어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단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 상태가 돼야지 독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이 이렇게 구문 독해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빌드업을 시켜놓는 책이고요. 컬러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는데 요 책을 좀 쉽게 포장해서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포장을 좀 해놨거든요. 목표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요 두 권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요 단어하고요. 요 책 정도 끝나면 안정적으로 2등 나와요. 그게 저는 언제까지 보는 거냐? 2월달하고 3월달까지 봐요. 3월달 정도 돼서 요 책이 끝났다.
웬만큼 단어합니다. 단어하고 웬만큼 수능 나와요.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독해는 뭐냐? 핵심 시그널을 좀 알아야 되고요. 연결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다 자기가 들어온다.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어떨까요? 요거 네 개 다 말하는 학생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학생. 자, 이게 뜻이 뭐죠? A가 B에 종속되답니다. 그다음 이거는 A가 B에 있어서 원동력이에요. 얘는요, A가 B에 자리를 내어준다. 얘는요, A는 B의 일부분이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A가 B에 종속된다는 말이에요. 해석은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맞죠? A가 B에 종속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A가 B에 있어서 원동력은 무슨 말이고, A가 B에 자리를 내어주는 건 무슨 말이고, A가 B의 일부분이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A가 B에 종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B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 때문에 A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B에 있어서 원동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 때문에 B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A가 B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말은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A가 B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고, 우리가 보통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글을 읽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약 독해 지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거의 토픽 센텐스라고 보셔도. 그래서 이렇게 길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무한정 이걸 하러 가면 끝이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냐면 약간 책 외판원 같은데 요 책에다가 제가 이런 시그널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요 책이 요거 쓰는 이 독해 책입니다. 책이고요.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책에는 뭐가 많이 돼 있냐면 연결사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유형 문제 풀이하는 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수능하고 지금 수능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자히스토리나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요즘의 수능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바라봐서 요즘 트렌드하고 맞는 문제를 선별해서 특히 아까 오답률 많이 나온 거 봤죠? 순서나 문장답이나 빈칸 있죠?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 때는 요 책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최신 트렌드 고퀄리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출 문제를 쭉 풀어갖고는 승부가 안 난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와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EBS가 있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수능 특강은 중요한 책일까요? 중요한 책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수능 특강이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신이 거기서 나오니까. 하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요즘의 문제가 그 수능 문제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수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서점에 수능 특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지금이 2월 아직 안 됐죠? 2월달, 3월달, 4월 중순에 시험이죠? 일반적인 학교들은 EBS가 보통 5강 정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보통 6문제에서 한 8문제 돼요. 8문제라고 쳐볼게요. 그럼 8, 5, 40이죠. 40문제라고 하면 하루에 한 문제씩 하면은 진도가 끝나져요? 안 끝나져요? 2달 반이 남았잖아. 그럼 80일 정도 남은 거야. 60일, 80일 남았죠? 그럼 하루에 한 문제만 남죠? 그럼 충분한 양이라는 거야. 근데 이 EBS 지문 안에 이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EBS 지문 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빌드업하는 동명사라든지 분사구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그게 잘 되는 학생이면 EBS를 어때? 빨리 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 어때? EBS가 늦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신도 못 보는 거야. 특히 서술형 안 되는 학생은 특히 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서술형이 안 되는 거야. 외우고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시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정시하는 학생들은 이 EBS 책을 수능을 그냥 연습하는 거다. 해석 그냥 연습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월달부터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 같으면 수시 준비하면 하루에 한 강 정도 할 거고요. 만약에 정시 준비하면 저 같으면은 해석하고 마라톤에다가 맞추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외우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EBS 짐에서 좋은 짐을 발췌해가지고 내신 대비용을 해줄 거고, 아마도 자료가 그 변형 문제라든지 해설 문제라든지 해서 내신 자료가 따라 나갈 거예요. 정시 학생들은 아마 내신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갈 거고, 수시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아마 그거를 제공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후반부에 좀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그 평가원 코드에 맞춰서 제가 제작한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EBS 하는 학생들한테는 예상 문제 및 구문 퀴즈 제공하고, 내신 준비, 수능, 이거 내신 준비한다는 얘기는 수시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시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독해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네요. 공부를, 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학생들이 뭐를 하냐면 그냥 기출문제 풀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거든요. 그거는 감에 의존하는 거고, 체계를 가지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워드마스터 단어를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문장의 해석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에 들어가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EBS도 내신이라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EBS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빌드업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EBS 지문을 보면은 틀림없는 성공이 나온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지?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은 똑같습니다. 내신 준비, 수능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시파는 이쪽으로 몰빵이 가겠지만 수시파도 내신이 EBS이기 때문에 EBS 지문을 공부하는 책으로 쓰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뭘로 하면 돼요? 해석 연습하는 교재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시를 한다고 해서 EBS 지문에다 몰빵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후반부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얘랑 얘랑을 준비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 책을 빨리 깨우치려면 여기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빨리 되면 저거는 금방 봐요. 자,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EBS 책을 빨리 볼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빨리 볼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했다고 우리가 학년이 높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초등학교 우리가 3학년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책 한 권 정도 하고 이런 책 정도의 해석이 들어가면은 그럼 웬만큼 하는데, 요 두 과정이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EBS만 무조건 본다. 이거는 수능도 망하고 내신도 망하는 진행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 지금 핸드아웃 드린 거 있죠? 거기서 제가 한번 말하고 싶은 것만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휘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3번 정도 봐야 된다. 그래서 어휘의 완성도는 워드마스터 찾아보기가 눈에 들어오면 된 거다. 여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구문은 이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쳐있냐면 가장 잘된 구문 학습은 EBS 지문이나 기출 지문의 문장 구조가 구문 독해 문장 구조와 같아 보여야 돼요. 아까 여러분 제가 동명사 빌드업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게 EBS 지문에 나왔을 때 같은 문장 구조구나. 이게 떠올라야지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야. 그게 돼야 되고, 독해는 우리 아무거나 풀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문제는 역시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 문제고,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고, EBS 문제고, 사설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문제지 뭐라고요? 기출 문제, 6월, 9월 평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갖고 가시면 돼요. 있고, 한번 넘겨볼까요 또? 제가 그래서 얼핏 그 시기별로 한번 계획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1월에서 3월에는 뭐를 하고, 4월에서 6편까지 뭐 하고, 6모에서 9모까지 뭐 하고, 9모에서 수능까지 뭐 하고, 이렇게 얼핏 이렇게 커리큘럼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학생들이 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3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걔도 저는 학원 보내요. 왜 보내냐면 혼자 못해요. 어디까지고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저는 일주일에 수업 3시간 하죠. 3시간 하는데 등급 만들 자신 있어요. 그냥 제가 해오라는 것만 해오시면 돼요. 다른 거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시간으로 어떻게 점수를 만드느냐.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면 고퀄리티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충분히 성적이 나와요. 이것저것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성적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133 법칙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1시간 30분씩 석 달하면 등급이 움직인다. 4등급, 5등급 학생은 비슷한 학생이기 때문에 석 달 그렇게 공부하면 3등급 나오고요. 3등급 학생은 석 달 정도 하시면 2등급 나오고요. 2등급 학생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깊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 나름대로 좀 달라요.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넉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비슷하죠, 여러분. 자기가 6등급이어도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영어는 3등급 맞는 건 매우 쉽고요. 1등급 맞는 게 어려워요. 아까 봤죠? 1등급 몇 프로인지? 1등급 맞는 게 어렵지 2등급까지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따라서 최저 맞추는데 영어보다 더 쉬운 과목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하나 넘겨보시면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 지금 단어 수거나 뭐 구문 독해나 기출 문제나 EBS나 모의고사 요 얘기를 잠깐 한 번씩 해드렸죠. 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특전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예전에는 학생들하고 다 줘봤어요. 줘봤는데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구체로 써요. 요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책 있죠? 워드마스터를 외워서 저한테 갖고 보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럼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비 서브젝티드 투 봤죠? 그런 수거들이 이 안에 기브웨이 투 봤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뜻이 들어가 있고 풀어주는 건 뭐냐면 독해사 법칙에서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일단 이게 외워져야지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워드마스터를 누가 더 빨리 외우느냐? 빨리 외우면 이 책을 가져가서 빨리 외우면 그만큼 성적은 더 빨리 나온다. 이 AM 643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제공하는 거나 단어 테스트 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나 제가 학생들이 저랑 한번 1대1로 상담해본 학생들이 좀 있을 거야. 있죠? 제가 좀 집요한 편이에요? 아니면 대충해요? 집요하게 하죠, 여러분. 너는 어디가 약한 거고 요거 하고 뭐가 약한 거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하게 아마 계속 그렇게 관리해드릴 예정이고 밑에 EBS 공부법은 제가 그냥 써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수강생 후기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참 간지러워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거기 보면 전국 수석 강내 뭐 이렇게 써있는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예전에 분당 청소라고 해서 검정고시로 그 재수하라고 해요. 그래서 얘 표현은 뭐 얘는 단어만 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예요. 그래서 걔한테 제가 이 책으로 가르쳤어요. 이 책으로 가르쳐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요. 제가 틀리면 치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맞죠? 딱 이거 딱 집어낼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수능을 다 맞았어요. 완전 퍼펙트 100점이야.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의대 좀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의대 안 가고 서울대 공대를 가고 그런 학생이에요. 그냥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 어느 얘기냐면 학원에서 원서비를 대줄 테니까 야 의대 좀 하나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안 쓴 놈이에요. 근데 요 놈이 저한테 수강 후기를 써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책을 좀 이렇게 복사가 조금 안 돼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들 있죠? 그 책들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특히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7페이지 보시면 학생들이 저녁 때 끝나고 나서 복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문독해 해설지를 거의 다 이렇게 분해를 해놨죠. 거의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아마 매우 편할 거고요.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너무나 기본이 약해서 글이 2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 1년에 걸쳐서 이 구문독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따서 여기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공부하시면 여기 핵심이고 여기다가 살을 붙인 게 구문독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책이 양자로 돌아가면 아마도 해석은 웬만큼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기출문제 조금 저랑 푸시면 성적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커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갖고요.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반팔이라 해가지고 칠패스 오버했어요. 네, 요 정도 하시고 그냥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조카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서는 이 방법을 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자기 피부치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성적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끝까지 믿어주시면 반드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을 텐데. 네. 책 가격이요? 야, 이거 경매를 해야 하는데 이 느낌이 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야, 여러분이 한번 매겨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책은 여러분 시중에서 구매해야 되고요. 이 책은 워드마스터를 외우면 나가는 돈이에요. 자, 그럼 제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잘해야 되겠는데 교재가 자 이렇게 3권이 나갈 건데 자 여러분이 한번 가격을 매겨보시죠. 프라이스 리스트.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또 여기까지 할게요. 학생들하고 얘기해봐야 좋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답을 할 거고 그리고 항상 우리 고3들은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에요. 언제가 노는 거냐? 3일절, 광복절. 빨간 날이 노는 거지 우린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나와서 여기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도 연설을 하시고 국어 선생님도 하는 거 보니까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니까 여기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도 여러분 고민되는 게 이걸 거예요. 내가 동네 학원을 가야 되느냐 나랑 이렇게 보듬어주는 1대1 선생님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인강을 갈 거냐 아니면 여기 부천 총선학원에 있을 거냐 이게 아마 고민될 거예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인강이요. 인터넷 강의는 제가 이투스에서 8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투스에 보면은 8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강의 학생들의 수강률이 나와요. 물론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했어요. 자, 학생들의 수강률을 보면은 완강하는 학생들이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고요. 학생들이 완강하는 속도를 보면 자숙식이 돌아다니 보면 2배속, 1.5배속으로 막 들어요.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그럼 어때? 하나도 못해요. 인간은 그런 맹점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좋고 화질도 좋아요. 하지만 완강이 안 되고요. 굉장히 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들을 때 머릿속에 남는 거하고 얼굴 이렇게 눈 부릅뜨면서 보는 거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달라요. 인터넷 강의에서 만약에 화면을 보다가 여러분 졸면은 거기서 무슨 뿅망치 내려와서 때리고 막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 바로 제재를 가하죠? 그거고요. 자, 동네 학원에서 나를 보듬어두는 내신 잘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맞죠?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내신 위주로 해서 해석만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만 풀게 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 딸이거나 내 조카면은 그 학원 안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학생들 보고 전처럼 경쟁해가면서 자습실도 이용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면 배우는 게 많고 저도 내신 준비 해드릴 거고요. 수능 준비는 기본이고요. 내신 준비는 플러스 알파로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뭐 교무실로 와서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재원생이 아니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남아서 상담해드립니다. 이상 이 정도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요 가격을 못 매기겠어요 지금은. 네. 목요일 몇 시에? 몇 요일이냐고요? 토요일 날 3시 30분. 토요일 날 3시 30분부터 6시 30분.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아마도 국영수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하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여기 청소학원에 보내시면 주말에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맡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